올해 새롭게 바뀌는 교육 제도들 때문에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육 현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대, 우려 이런 이야기들 한아름 리포터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5년에 변화하는 교육 키워드는 크게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AI 교과서 도입이 있습니다. 올해 개학과 동시에 모든 고교 신입생들에게 바로 이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 시스템처럼 학교가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도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겠고 또 나에게 맞는 방향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주요 변화 중 하나로 바로 이 고교 학점제를 뽑았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교육 제도들이 과연 교육계의 훈풍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교 학점제 언제부터 논의돼 왔습니까? 네, 이 고교 학점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된 제도였고요. 올해 2025년부터는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2026년에는 고2 그리고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적으로 새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목적은 아무래도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였을 텐데 그만큼 교육 현장에 준비가 잘 돼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의 목적을 입시와 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상조라는 말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교 학점제 도입하고 함께 또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이제 고교 내신입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고교 학점제 도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건 역시 이제 과도한 학업 경쟁을 피하겠다, 줄이겠다라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신 석자 등급을 20년 만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겁니다. 우선 상대평가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게 되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내신 성적, 즉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상위 4%였지만 이제는 상위 1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약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2.5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나 내신 5등급제로 인해서 천편일률적인 교육 과정 그리고 과도한 내신 경쟁에서 벗어나서 사교육 의존도를 일부 낮출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니만큼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과 박철용 과장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바뀌는 게 꽤 있습니다. 그것도 예. 큰 폭인데요. 예. 이런 변화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 나누셨다시피 고교 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인데요. 가장 큰 골자가 내신 5등급입니다. 이제 방금 리포터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교실 현장이 너무 정말 각박했어요. 4%까지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런 좀 치열한 내신 경쟁을 좀 완화시키고자 사실은 5등급제로 변화시킨 거죠. 예. 취지는 그런데 이게 잘 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고교 학점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학생에게 교과 자율권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수능 위주의 교과목 선택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사실 운영해와서 나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번 개편안이 내신이 5등급 체제가 되니까 그만큼 내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능은 그대로 9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지금까지 학생들의 선택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구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칠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능 과목에 집중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고교 학점제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 보장은 되지만 오히려 수능 시험에 이렇게 위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예. 우려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실은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상황이에요. 좀 어중쩡한 역할인데 하루빨리 2032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와서 좀 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예. 이 사이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가 힘들 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교사들의 평가도 그렇다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교육부 개편안에서 학교에 논서 수령 평가의 비중 확대를 사실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선다형 시험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평가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반성이 이렇게 따르는데요. 학교 평가가 선다형 평가에서 논서 수령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말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논서 수령 평가는 결국은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논수령 평가를 출제하고 채점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여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잡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평가 전문성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인정을 해서 논수령 평가의 출제와 채점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답안지에 대한 점수표가 더 촘촘하게 나와 있으면 네. 학부모나 학생들도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의.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전에 2032년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거는 어떻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제 그 다음 대입제도 개편안은 203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독서교육,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독서교육이 사실은 가장 강조돼야 되고요. 그리고 대입제도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이렇게 앞으로 평가될 테니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신 예. 평가 체계인데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이 되는데 예.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단편적인 퍼센티지가 늘어난다 이런 거 외에도. 예,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 좀 주목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1,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5등급 상대평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2025 개정교육과정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 3학년 학생들은 고3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절대평가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내신에 부담이 없이 사실은
여러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3학년까지 그 내신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교 학점제 과목 선택에 한계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올해 1학년부터요. 예. 그러면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기대를 해야 할 텐데 예.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도 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은 사실 내신에 되게 3단계 그 절대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예.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3 때 선택하는 과목들마저도 다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를 해서 오히려 이렇게 성적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예. 또 학교 교육 과정도 수능 시험에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는 과목 위주로 이렇게 짜질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의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좀 이렇게 우려되고 있고요. 예.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조차도 그 절묘한 균형이 아닌 다음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바가 있어서 사실 매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안대로 몇 년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죠. 이 안 이제 원래 그 5년 그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그 현재 고1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 우려점들이 좀 꽤 있어 보이는데 예. 5년 후에 이제 제대로 된 제도들이 마련되려면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고교 학점제대로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이 선택되려면은 내신 경쟁이 심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평가에서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능 시험도 현재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그 수능 시험도 절대 평가화 시키고 대신 그럼 최상위권 변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사실 최상위권 만약에 변별이 필요하다면은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면은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력과 고등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보완이 꽤 필요해 보이는 제도입니다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사이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이 제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기도 하고 예. 최선의 방법 뭐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항상 우리 교육에는 본질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육의 본질. 그래서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능 시험도 그렇고 학교 내신 성적도 그렇고 아이들의 사고력이 얼마나 길러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이렇게 학교 생활, 그다음에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진학하고 싶다면은 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본인이 학습하는,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단편적인 문제풀이 외에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 진학과 박철원 과장과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보이네요. 네, 기대보다는 우려가 나오는 현장의 반응도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에게 교과 자율권을 주더라도 결국 수능 위주의 교과목을 선택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이야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 지부 김경희 지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막 그 시행됐을 때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의견들도 있고 복잡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교육청 자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대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등급을 세밀하게 나눴는데 절대평가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 기대하는 것은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다양성들이 확보될 수 있을까? 반면에 그 선택할 수 있다는 기대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양성들이 온전하게 확보되고 유지가 될까라는 그런 염려는 되는 거죠. 이번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새내기 학부모 교실을 좀 기획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로 진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겠는가라는 부분들. 예. 고교 학점제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 환경의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만 140여 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전남 지역 작은 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고 도시학교에 비해 교사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전문 강사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 취지였는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학교의 경우는 인력도 그렇고 공간의 한계도 있을 테고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또 전남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시간 강사를 지원하고 온라인 학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작은 학교가 점차 증가하는 탓에 교원 수도 덩달아 감축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 도농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결국 학생들에게 희망 과목 신청을 받아도 실제로 개설할 수 있을지 이거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교원에 부족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남도 교육청은 전남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근 학교와 연합을 해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학교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와 함께 또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는 시간 강사 채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강사를 채용하겠다, 온라인 수업 개설하겠다.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점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의 교사들은 국영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한 명씩이라 이미 여러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작은 학교가 주로 농산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있다 보니까 시간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시간 강사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 강장원 교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향성은 옳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입시 교육에 지치다 보니까 수능 문제풀이 위주 학교 교육이 너무나 많이 팽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이대면서 그나마 좀 이제 교과 중심의 이제 수업의 본질로 들어오면서 수업이 중요해지던 이제 시기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그다음에 절대평가로 물론 이제 5등급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절대평가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고요. 가장 이게 원래 고교학점제 제1번 과제 자체가 선택 과목을 다양화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진로나 자기 기초 소양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실제 현재 추세를 보면 학령 인구 감소되면서 학교 교사는 계속 감축돼 가고 있고요. 근데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교사는 늘어야 되거든요. 과목이 엄청 늘어나니까 그걸 기존의 교사들이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또 현재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고요.
계속 감축되고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고교 학점제 발전에서 가장 가로막는 것이 이 교사 감축, 그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충분한 교사들이 공급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봐요.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뷔페 식당에 가서 가짓수가 많아야 다 골라 먹을 수 있는 건데 가짓수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서 골라 먹으려 하면 화나죠. 네, 그리고 예. 다른 곳과 또 비교가 되니까 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에 교육 변화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었는데 이게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네, 먼저 이 도입 논의는요,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500만 명의 학습자를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AI에 기반해 개인별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교육부는 이를 통해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취약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또 청원도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대 청원도 네. 좀 많았습니다. 네, 실제 현장 반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싸고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좋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좋은 점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는 교과서 지위가 좀 박탈될 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 등을 확인해서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학교 선택에 맡기자는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 최상목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할 것으로 놓여져 있어가지고요. 아직 혼란은 좀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21일입니까? 네, 있습니다. 21일 제2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설 연휴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2월이나 돼야 이 도입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2025년에 도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기간도 너무 짧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요. 일단 디지털 AI 교과서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올해는 일종의 시범 운영 기간을 두겠다라고 한 발 좀 물러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 역시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켜보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랑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달라지는 교육 정책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또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교육 정책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나라 미래의 100년을 좌우한다는 큰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맞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아름 리포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